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매번 귀한 게스트 모시긴 하지만 오늘은 진짜 너무 희귀한 그쵸? 저희 저탄고지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신 여자 선생님 모셨어요. 오늘. 진짜 뵙기 어려운 분이죠. 그쵸? 또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멀리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당신을 위한 의사 황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뭔가 시작 멘트도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소중한 당신을 스윗해요. 네. 부산에서 진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태풍이 와가지고 아침에 부산에 와 난리였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태풍을 뚫고 올라와 주셔서 또 저희 저자세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고요. 황미진 선생님은 부산 서면에 있는 황미진 유해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황미진 유해과 자체가 이제 유방, 갑상선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탄고지는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너무 신기해요. 처음엔 그냥 학교 갔다가 공부하시다가 들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탄수화물이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그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요. 여자들의 소울푸드죠. 그치 맞아요. 빵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그때도 기능의학을 공부하고는 있었지만 그 영양소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지 거대 영양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탄수화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밀가루 음식 내가 매일 먹던 그런 밀가루 음식들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탄고지를 하게 됐죠. 단칼에 그냥 확 잘라내신 거구나. 어려운데. 아니 며칠 전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본인의 인바디 성적표를 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 봤어요. 그 모든 여성분들의 꿈과 희망 보통에서 마름 가기 로망이죠, 로망. 네, 예. 네, 근데 2년 반 정도 하셨다고. 2년 네. 반 됐죠. 2016년 5월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한 9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원래 마른 스타일이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진 그랬어요. 않아요. 원래 결혼 전에는 좀 마른 체형이었는데 지금 제 체형이었는데 아기 낳고 이렇게 살찐 게 안 빠지더라고요. 당시에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는 먹는 거는 그대로 먹으면서 운동만 하면 살 빠질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다 여자예요. 맞아.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오신 분 환자분 후기를 우연히 봤는데 자기는 막 진짜 너무 감동하고 눈물 흘릴 것만큼 너무 좋았다고. 그게 근데 그 베이스가 다 감사합니다. 경험해본 거를 네. 이야기해주시고 그 아픔이나 그 힘듦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소중한 저희들에게도 소중한 의사 선생님 아니신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또 얼마나 소중한 얘기를 또 많이 쏟아주고 가실지. 그러니까요. 주제도 그래서 정말 되게 어려운 주제고 또 들으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쉽고 저희의 관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자세에서도 많이 다뤄본 적 없는 주제잖아요. 네,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갑상선이 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선 그냥 개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3차 포럼 때 제가 저탄고지를 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을 다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봐야겠네요. 갑상선은요, 이제 한 가지 단어만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에너지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은 우리 온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라라는 신호를 주는 장기입니다. 그런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리고 크기도 커지게 하고 활성도 증가시키는 게 갑상선이 하는 주된 일이죠.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씹어 삼키는 위장관의 운동을 促진시키고 소화 효소를 분비시키고 그래서 그 포도당의 흡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그 혈당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몸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글라이코겐이라든지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녹여서 혈당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더불어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겠죠. 그래야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방을 녹여주는데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우리 몸 전체의 성장을 도와주기도 하고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갑상선이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엄청 많은 일. 또 있다. 또 있어요. 그 심장도 이렇게 좀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액 공급을 곳곳에다가 많이 보내줘야죠. 그래 산소 공급을 잘해야 또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와주셨던 선생님 말씀이 이제 저희가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저희가 먹는 음식들은 연료 기름이고 그 다음에 부신이 시동을 걸어주는 거고 맞아요. 액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는 것처럼 그 조절을 해주는 게 갑상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주는 그쵸, 조율하는 거죠. 전체적인 거 되게 정말 중요한 호르몬 그래요.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기관. 맞아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갑상선이 우리 몸이 어떤 한 집이라면 한 가정이라면 갑상선은 그 집의 아궁이인 것 같아요. 그쵸. 아궁이. 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밥을 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불을 떼서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런 게 갑상선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의 기관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아궁이처럼 되게 좋은 비유예요. 네. 온돌 같죠? 근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하는 일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 많은 현대 여성분들이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시는 일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많이 그쵸.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잠깐 얘기할 때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80-90%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으신 것 같다고. 네. 저희가 현대 의학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TSH라고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활성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숨겨져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아서 이 THS 수치가 정상이라고 받았다고 해도 알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로만은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그냥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손발이 차다. 맞아요. 손발이 좀 찰 수도 있고 배가 차가우신 분도 있고 또 뭔가 몸이 약간 붓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손발이 좀 팅팅 부어 있다든지 손이 잘 안 쥐어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피로가 좀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정도 아닌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체감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뭐 이렇게 보고되기로는 뭐 한 40% 50% 이렇게 얘기하지만 체감하기로는 한 80-90% 정도의 여성분들이 또 남성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40% 얘기 들었을 때도 저는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열이면 열이네요.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유난히 갑상선 기능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뾰족한 답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부분이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 저탄고지를 오래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아, 사실 갑상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그냥 다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이렇게 저탄고지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있으신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서 나빠졌다기보다는 저탄고지를 함으로써 몸에 숨겨져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근데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단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거 같네요. 그 정명일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해서 몸이 해독을 하면 일시적으로 오히려 해독이 되는 지표로 몸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그치, 맞아요. 모발 미네랄 검사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나쁘게 네네네. 나온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갑상선도. 예, 그러니까 몸에 쌓여져 있던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이 네. 뿜어져 나오면서 몸이 힘들잖아요. 그때 청소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먼지 네. 많이 나서. 그쵸. 그런 것처럼 그때 힘들 때 바깥에 이렇게 먼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달리기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세포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음. 에너지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일시적인 기능 일시적인, 저하라고 그런 볼 수도 경우가 많죠. 있겠네요. 네.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빠른 감량을 위해서 무탄수에 가까운 식단을 하시거나 혹은 거의 그에 준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이 경우에 생리가 끊긴다거나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사가 닦이는 느낌,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진다던가 그런 문제를 경험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무탄수에 가까운 저탄고지를 오래 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온다라는 약간 반정설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는지?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좀 억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에서 T4가 T3로 전환이 돼야 그 T3가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인데 그 전환 과정도 좀 억제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갑상선 호르몬은 아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에너지를 잘 태우려면 재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칼로리 다이어트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거나 탄수화물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은 태울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 양을 늘리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 탄수화물이나 높이면 우리가 저탄고지의 장점을 또 획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거는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체중 상태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제 또 특히 갑상선 기능에 뭔가 혼란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손발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내 갑상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하 쪽으로 쭉 가는 게 느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저탄고지 하기 전에는 체중은 비록 저체중이었지만 나는 건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렵나요, 과연, 질문이? 네. 그분이 과연 건강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예요. 네. 그러니까 뗄감이 없는 거죠. 네. 아까 아궁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뗄 거리가 없으면은 열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몸에 독소가 너무 많은 경우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독소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땔감 자체가 젖어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곰팡이 막 펴 있고.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태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주 고효율의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만 태워도 에너지가 너무 충분해서 더 태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T3 레벨이 조금 낮게 유지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에 뭔가 들쭉날쭉함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뭔가 약간 그런 적응 과정, 뭔가 나아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처음부터 이제 좀 저체중이었다 이런 네, 분들은 그분이 이제 그런 근육량이나 지방량의 비율이 잘 맞으면서 있는 저체중이었는지 아니면은 마른 비만이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간 그 기저의 상태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만약에 마른 비만이었으면 이분은 원래부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제 해독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을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 적응하고 있으면서 이런 저하증의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하면서 이제 대사의 이런 변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걸 느껴서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비율이 좋았는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른 체형이라는 거가 이제 근육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쨌든 뭐 단백질의 대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장애 문제나 스트레스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어쨌든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게 단기간에 그냥 짧게 지속되는 거면 어떤 좋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된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당연히 안전한 방법일 텐데요. 쭉 해독을 해보니까 또 제가 갑상선이나 유방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독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마다 그런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해독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박충묵 원장님께서 올리신 그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1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분이 깨어나셨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뇌수막염으로 어릴 때 이제 의식 불명이 돼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19년이 지난 지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19년 동안의 일을 모두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대박이죠. 네. 근데 이분이 그때 코멘트를 박충무 원장님이 하신 게 이제 사람마다 해독되는데 속도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려 19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분은 그 바이러스로 인한 뇌 손상을 복구하는데. 그분이 뭘 했겠어요? 그냥 스스로 복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서포트를 많은 사람들이 했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단지 얘기하고 움직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해독을 해보면 뭐 빠른 기간 뭐 한 달, 2달 만에도 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시는 분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막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내 몸에 독소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해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탄고지를 알게 돼서 해독이 가능하다는 거에 대한 감사가 그럼요. 네. 지금이라도 이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해독 말씀해 주셨는데 해독이 갑상선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 얘기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뭐 환경 독소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배출해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그 정도에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독소가 몸에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걸 멈추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야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소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될 텐데 그렇게 문을 열게 되면 세포가 닫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에너지 스위치를 꺼버려요. 마치 젖은 장작을 태우면 불이 안 붙는 거랑 같은 거죠. 연기만 막 나는 연기만 것처럼. 너무 많이 나고 그것이 바로 또 활성산소잖아요. 네네. 그것이 또 2차적인 세포의 손상을 또 일으키니까 세포들이 그냥 쉬쉬하며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하기 반응이에요. 위해. 예, 얼마나 되게 슬프네요. 애잔하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구나. 사실 비만 살찌는 것도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어떻게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지방세포가 막 이렇게 감싸고 그거를 풀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비만 상태의 맞아요. 하나라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랑 예.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진짜 네. 세포들도 나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태, 진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독소들이 또 몸에 한바탕 그렇죠. 예. 향연을 버리고 네.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맹렬한 해독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 몸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좋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되게 참 갑상선 기능을 빨리 좋게 하고 빨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독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렇죠. 사실 네. 저희가 사는 내내 쌓아온 독소들인 거고. 그럼요. 그게 네. 얼마나 무겁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가짐이 음. 사실은 1번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맞아요. 스트레스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독소는 어떻게 못한다 쳐도 스트레스라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게끔 마음 느긋하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 환경 독소가 더 잘 안 빠져나가요. 네. 해독 기능도 다 떨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 안 나오지, 음식물 소화 뭐 이런 거 안 되지. 네. 그럼 영양소 불균형 생기지. 그러면은 몸에 있는 독소 안 빠져나가지. 또 잠 못 자지. 그렇지. 잠도 어머나. 못 자니까 뭐 회복도 안 돼. 뭐 인슐린 저항성도 안 좋아져. 뭐 최악이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랑 뭐 혈당 같은 이런 건강 지표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죠. 게 있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이 또 대사증후군의 지표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네. 뭐 첫 번째로 혈압은 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높아지고 떨어지면 저하될 수 있겠죠. 뭐 네.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뭐 평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알게 모르게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혈압이 좀 낮게 유지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혈압이 낮다고 또 다 갑상선이 나쁜 건 그쵸.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해석일 테고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또 콜레스테롤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거가 몸의 해독의 프로세스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럴 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곳곳에 회복 작용에 쓰이기 위해서 또 많이 간에서 많이 만들어 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떨어진 거랑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거랑은 좀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저탄고지 초반에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랑 LDL 수치가 확 치솟는 거랑 약간 그거를 이렇게 관련 지으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가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막 콜레스테롤 높아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예 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내인성 콜레스테롤이 더 많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호르몬 수치,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랑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해독을 위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300까지 치솟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평소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잔잔하신 분들이 네네. 계신데 그 원인이 사실
여기서 한번 하나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일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반에 저희 되게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유행하는 막 초반에 이제 갑상선 얘기 지금처럼 막 활발하게 나오기 전에는 저탄고지를 했더니 LDL 수치가 막 엄청나게 치솟았다 이러면서 이거 저탄고지 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냐.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한 3달 정도 후에 다시 재보자. 그러면 그쵸. 떨어져 있을 거다. 네네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사실 맞아. 뚜렷하게 몰랐는데 오늘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이유 되네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몸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아지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회복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리고 네. 각종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성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쪽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스트레스 반응 그런 곳에도 많이 쓰이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를 만드는 데도 쓰이잖아요. 네. 예, 비타민 D도 또 우리 몸이 구석구석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 모셨으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혈액 검사 수치가 갑상선 기능 저하 수치가 나왔어요. TSH가 높고 그다음에 T3가 좀 낮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느껴진 게 전혀 없고 손발도 진짜 따뜻하고 네, 대사가 안 된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혹시 에스트로겐 검사 해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무쇄증이 있다고 단언을 해주셨어요. 정말요? 담고 있다. 담놓고. 그래. 그 에스트로겐 무쇄증이 있는 수많은 여성분들이 또 해독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자체가 또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약간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에스트로겐 우세증 없는 여자분들 거의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슬픈 유사 일입니까? 에스트로겐부터 시작해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그 증상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80-9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다 있어요. 네. 거의 다.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사실 저희 클리닉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뭐 유방통으로 오시니까 거의 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스트레스 그리고 뭐 환경 독소 네. 그리고 뭐 비만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몸 내인성 그 지방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니까 이제 살찌는 문제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과 간으로 이렇게 배설이 돼야 되는데 또 장간 기능 떨어져 있으면 뭐 다 가졌죠. 전부 다 가졌죠. 듣다 보니 갑상선 되게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데 오죽하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탄고지가 안 필요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고효율의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을 사용함으로써 간이 해독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여유와 또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챙겨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럼으로 해서 또 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들 장 건강도 굉장히 챙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과 간의 해독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결국에는 좋아질 거고 갑상선 기능도 결국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을 괴롭히는 애들을 하나씩 먼저 더 좋게 해주면 걔들이 결과적으로 갑상선을 덜 괴롭히니까 갑상선도 그쵸.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와 반대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치는 정상인데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신 건지. 그런 분들은 이제 수치 검사를 일단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SH나 프리T4만 측정을 하고 이제 저하증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프리티3를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하다 보면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에너지가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이제 뭘 아궁이를 뗄 필요가 없어서 이제 잠시 이렇게 좀 꺼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지껏은 이제 기능 저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솔직히
저하만 있는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쵸, 열나고 그쵸. 막 눈 네. 튀어나오고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네. 저희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게 내가 고지방식을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그런 덥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저탄고지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 건지 궁금하다 이런 네. 분들이 또 가끔 계시거든요. 네. 저탄고지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지방이 이제 고효율의 에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몸이 따뜻해지는 그 포화지방이 만들어내는 그런 열발산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열이 올라오는 그 느낌에 더해서 불안감과 초조한 마음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그 빈맥이라고 하죠. 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그냥 충만한 느낌인지 아니면 도가 지나쳐서 넘쳐 흐르는 느낌인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질문들이 보니까 전부 다 저탄고지에 자꾸 탓을 돌리려는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우리를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저탄고지를 하고 살면 일반식 할 때 못 느껴봤던 새로운 너무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진이든 저하든 안 느껴본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저탄고지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쵸. 이게 속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맞죠. 이거를 들으시고 확실하게 저탄고지 때문이 아니라 저탄고지 덕분에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구나를 더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탄고지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도 이제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식단을 고쳐서 해결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몸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걸 시작하면서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탄고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저탄고지 덕분에 내가 내 몸을 돌볼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기운이 없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식단하면서 이제 조금 힘이 나니까 여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내 몸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돌보고 살펴보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탓을 하더라도 어쨌든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다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진짜. 저탄고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 너무 맞아요. 힐링되는. 저탄고지 하기 전엔 갑상선이라는 기관 자체도 갑상선, 부신 이런 아예 너무 생소한 거죠? 없었어요. 네. 식물 시간에 잠깐 들어본 적이 있나? 어딘지도 모르고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ATP가 뭐고 언제부터 그런 거 생각했다고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때 생물 공부 안 한 게 후회되고.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뭔가 갑상선에 대해서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저탄고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인슐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 빼겠다는 생각으로 인슐린을 바라보면 마치 인슐린이 적군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인슐린 나쁜 놈. 완전 나쁜 놈 취급하면서 인슐린 안 나오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인슐린은 우리에게 예전에 없이 살던 시절에 풍요의 상징이었을 것 같아요. 풍요와 욕심은 한 끗 차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떠한 곡식이나 이런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저장하는 모드로 작동할 때는 풍요로움,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풍요로움이 인슐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대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슐린이 욕심쟁이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렇게 좀 아껴 쓰는 느낌으로 대사의 속도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너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이제 태울 거리가 없어가지고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약이냐 빈곤이냐 이런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양을 좀 드셔주시고 대신에 이제
그 건강한 지방과 건강한 탄수화물을 이 적절한 비율을 잘 맞추셔가지고 드시면 갑상선도 무사하고 여러분도 무사하실 겁니다. 사실 걔네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인 건데 이제 그렇죠. 저희가 몸에 만들어주는 환경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그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호르몬들이 그렇죠. 우리 호르몬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 몸의 항상성을 항상 똑같이 내가 잘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능이 항진됐든 저하됐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너 왜 그랬니? 뭐가 힘들었니? 이거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또 해석의 차이네요. 그럼요. 마음가짐의 차이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내 몸을 아껴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줄 때 조금 더 빠른 어떤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제가 느끼는 저탄고지의 제일 큰 축복, 선물 같은 거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돌보고 내가 주도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건강을 챙기는 네. 그런 기회를 주는 거가 되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정말 저하증이 좋아질 수 있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한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네. 적정량 섭취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길이 있군요. 이것도. 네, 미토콘드리아도 회복이 되냐 마느냐로 되게 궁금했는데 모든 게 다 어쨌든 자가 치유가 가능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는 거고 네. 네, 저희가 조금씩 노력을 해주면 몸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좋아지실 겁니다. 단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네,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문가와 상의하에 하시되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몸 돌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1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이제 다음 시간은 좀 더 전문적으로 갑상선 이제 이렇게 저하증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절제술을 받으셨다던가 뭐 이런 정말 너무 안 좋으셔서 약을 드셔야 되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저탄고지 하고 또 어떻게 생활 습관 하셔야 되는지 네,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